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래도 대학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대학은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는 어떤 심리냐 하면,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떻게 살까 하면, 아이, 기왕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 좋지. 네. 이 정도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했을 때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고민도 되는데, 맥스학원 영미 원장님을 모시고 입시 전문가로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하는 데서 뭐가 중요한가? 진짜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그리고 맥스학원은 진짜 강남에서 최고로 차별성이 있는, 특별함이 있는 뭐 시대 운운하는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성적 좋은 애들, 또 특히 재수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 상위권 애들만 뽑아가지고 또 걔네들한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는 이 동기가 있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판만 깔아주면 되거든요. 이 수능 만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정까지 되니까 쉬운 학원이에요. 영미선생의 학원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대학 진학을 잘 시키는 거로 유명한 학원이거든요. 해외에서 3년 이상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이 자리를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모님들의 희망을 반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의 이 수능과 또 이 대학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특수 전문 학원이 이제 영미 원장의 맥스 학원 맞죠? 특례를 통해서 아이가 의대 수의대 가는 게 약대 가는 게 한국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야 이제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특례를 통해 가지고 의대나 한의대를 가는 수 있는 친구가 외국에 뭐 그것이 미국이 됐던 또 호주가 됐던 뭐 유럽이 됐던 거기에 있는 이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는 그 시기하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만큼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약간 애매하군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워낙 다양한 특수한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또 이 교육, 다양한 입시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의 나라에서 특혜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뭔가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티 안 나게 공정하다고 보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입시 전형을 만들어요. 그것도 다양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명목으로. 그래도 이 가업도 이어받고 집안도 이끌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빠지지 않게. 그렇죠, 빠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는 되게 이제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하는 이 집안을 유지하고는 그런 정도의 필살기거든요. 맥스학원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근데 맥스학원은 집안을 유지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고, 몇 년 전에 윤석열 정부 이 들었었을 때 초대 이 보건복지부 장관 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둘 다 그것도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분 대단했어요. 넣었잖아요. 재외국민 특례 전형 제도 자체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제도로 대학을 갔던 소수의 친구들은 서울대 벌레 너무 많아서 안 가고. 그럼 어디가? 그냥 다니기 재밌는 거는 좀 연대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연대 1년에 100명씩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연대에서의 계급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가에 첨단 영역에서 지금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들어는 봤으나 그게 뭔지 모르는 막연한 그 상황에 대해서 네. 제가 영미 원장님을 특별히 모시고 네. 그러면 진짜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특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네. 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 가서 뭐 공부를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아이와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영미 원장님한테 듣고자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나름대로 전력을 다해서 다양한 이 방법을 찾고 입시 전략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네. 부모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놀라운 상황.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이 법은만큼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잖아요. 네, 엄마의 정보력과 조부모의 재력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 나오는 경우가 드물죠, 사실. 이게 마치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주위에서 보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라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이야기는 거의 듣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엄마 투자의 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그 투입된 것에 비해서 원금 그 회수도 안 된다? 그렇죠. 아, 진짜? 횟수는커녕 본전을 날리는 게 엄마 투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해. 저 그런 엄마 안 되고. 그러면 회수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 투자하는 엄마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원이 운영되시는 분이 그동안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저한테 네. 제가 이제 강사도 오래 하고 원장도 이제 오래 한 상황에서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애가 꼭 우리 학원에 왔어야만 잘하는가? 그리고 성적 대학 잘 가는 애가 꼭 국영수를 들었어야, 얘가 지금 이 수업을 꼭 들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가를 생각했을 때 영미 원장님이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애가 있어요. 상민이가 있어요. 상민이 얘는 맥스학원 안 가도 네. 이 어차피 전교 1등이에요. 뭐 전교 1등을 떠나서 지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상민이 엄마는 걱정이 돼가지고 얘야 그래도 너는 맥스 학원에 가서 좀 더 수업을 제대로 받고 거기 있는 선생님 이 상담을 좀 제대로 들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네가 뭐 너 여드름도 막 혼자서. 이렇게 폭발하고 있고 이렇게 속 끓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이제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네. 착한 상민이는 그냥 그래 내가 뭐 굳이 힘들게 배 노져 갈 거 있냐, 그냥 모터 달고 그냥 쫙 가면 더 편하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한테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는 제가 수업을 하거나 제가 뭔가 지도를 하는 학생이 제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성적이 낮은 학생인데 또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입시학원이니까 대학을 본인 기대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진짜 등수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도 1등은 1등이고 꼴찌는 꼴찌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여기 학원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라면 맞아요.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믿고 하는 그 일이 무슨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그냥 유지되는 상태밖에 그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나중에 이걸 스스로 합리화시키느라고 부모님들한테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아, 그럼요. 이런 말을 아니, 제가 대통령 하더라고요. 자리도 유지를 못해가지고 똥불 차는 이 나라인데, 아니, 학원장이 그냥 잘하는 애 와가지고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애 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부모님들한테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잘하는 부모님,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야 뭐 그냥 들을 수 있지만, 못하는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나죠. 제가 그래서 또 어떤 상태로 저를 합리화했냐면, 네.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 맥스 말고 다른 학원도인데, 맥스가 열심히 가르치고 더 뭔가 학생에 대해서 애들 개별적으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습에서 이룰 수 있는 걸 더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요 상태로 요렇게 성장하는데 맥스 애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맥스의 끝자락에 있는 애들이 다른 학원에 중위권 있는 애들만큼 성장하게 하는 게 내 일이니까 여기서 꼴찌인 거 불안해하지 마셔라. 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그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주 잘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스스로 확인이 100% 되는 건 결국 입시 그렇죠. 결론으로만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저 딴에는 이 애가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초반에 가지고 있던 자기보다 더 발전한 상태로 시험 볼 거라고 예상했던 애들이 정말 올해도 너무 저에게 어려운 것이, 얘는 심지어 잘하던 애이고 모두의 기대를 받지만 저는 불안한데, 어딘가 불안한데 이게 왜 불안한지 잘 모르겠는 학생이 제가 불안한 마음에 세게 쓰지도 않고 과도 심지어 다 조정해서 세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보다 한 7, 80명 아래에 있는 애들이 쓰는 것까지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걔네들도 붙는 학교 6개 다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거나, 그 말은 네. 처음에 그 아이가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잘하는 아이라고 영미 원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 초기 상담하는데요. 자기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구체적인 자기 공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뭔가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학습 과정과 성과는 나쁘지 않는다.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미 원장님은 그 아이가 네. 이 정도면 애가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뭔가가 조금 마음에 안 놓이고 얘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이 애를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줌 수업 상태였을 때는 줌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를 거의 막 둔재 수준으로 보시면서 저한테 막 이걸 하실 때 너무 저랑 이 갭이 크니까. 잠깐만요. 일단 영미 원장님이 그 아이를 본 거는 줌 수업 전에 본 건가요? 줌 수업 후에 본 건가요? 모든 맥스 학생은 원장과 초기 상담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수업 전에 줌으로 한번 만나요. 네, 그러면 그때 줌으로 만났을 때는 얘가 상당히 자기 공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또 자기 공부를 착실히 하는 애다. 성적도 나쁘지 않고. 성적도 나쁘지 않고. 좀 걱정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족하게 여기고. 그렇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근데 듣기만 해도 막 로맨 이렇게 막 들려요. 그렇죠. 로맨의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면 로맨 높은 M자 학생.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진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내는 그런 아이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막 줌으로 다이렉트로 빨리 내 앞에서 답을 말해봐 이러면 되게 더 당황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앤데다가 그 아이가,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 어쩌면 그 아이한테는 막 교과 과정을 푸시해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애가 편안하게 지내면서 지가 원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러면
처음에 영미 원장님이 그 아이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네. 그 아이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공부를 진행하는 거는 교과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냥 네. 열심히 가르친다 가르치신 거죠. 라는 네.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교과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적극적으로 자기 공부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넘어 주면 그거를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받아먹는, 그러면서도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아이가 쭉 지내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네. 아, 이제 지난 학기에 이 학생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을 해주셨던 상담 선생님과 네. 예, 이 친구가 상담하고 나면 조금은 또 편안해 하는데 네. 그 기간이 사실은 막상 약발이 사흘은 못 가죠. 예, 예, 힘들죠. 그게 길게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생님과 이 소통 안 되고 피드백 안 되고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혼자 또 어려워하는 상태에 또 다시 빠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미 원장님이 실제로 이 국영수나 이런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은 맥스 학원이나 다른 강남에 있는 학원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맥스 학원이 다른 강남 학원보다 평균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맥스 학원의 끄트머리가 강남 평균 학원 중간 이상이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뭔 것 같을까요? 제가 잘 알고 싶어요. 모르셨어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났는가? 재밌게도요. 네. 맥스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이나 강남에 있는 다른 학원에 들어가는 학생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또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여전히 잘하고 못하는 애는 여전히 못하는 현상은 맥스 학원이나 다른 강남 학원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영미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는 항상 모든 처음 인터뷰와 또 상담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에서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지가 똘똘하게 잘할 수 있고 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지가 알아서 또 잘하니까 그 잘하는 애들한테는 표시가 안 나요. 맥스 학원이나 또 다른 학원이나. 그런데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는데 저는 어찌하오리까 하는 애들한테 맥스 학원에서 영미 원장님은 초기에 적어도 내가 맥스 학원에 가면 영미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영미 원장님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지는 않고 내 있는 나 그대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내가 참고 견디기만 하면 적어도 탈락하거나 죽지는 않고 너는 그래도 네가 기대한 것보다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애들을 조금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굳이 벼랑에 뛰어들려고는 하지 말고 내하고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생생하게 네. 느껴지시죠? 네. 이 교과 담당하는 맥스하고는 다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원장님
누구 바보 아니에요? 걔는 아무리 쑤셔 넣어도 털어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소화불량 상태에서 계속 속이 안 좋다고 그러네요. 이런 지금 애 사례를 원단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를 굉장히 못 시켜가지고 못 시켜요. 네, 아주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그럼요. 네, 맨날 먹고 체하고 그러게요. 아픈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게요. 음식 소화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지 않아요.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를 모르는 상황이 너무 착하게 있으니까. 하라니까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애를 쓰는. 그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본인은 또 열심히 이거를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르칠 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은 아이가 착하니까 또 그거를 다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그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마음의 싱크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인강 선생님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맥스는 줌으로 1대1로 가르치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도망도 못 가요. 부모님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런 아이의 마음 알 수 없어요. 네.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네. 공부 하나보다 믿는 부모님들이. 네 힘들지. 그래 나도 힘들다. 이 상황만 돼도 얘는 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영미 원장님의 특기라는 거 아시죠?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영미 원장님은 사실 참 놀랍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안타까움과 이 어려움이든 뭐가 결코 드러나지 않는 듯하게, 남들이 보면 참 포근하고 여유 있고 편안하고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으랴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좋게 이야기하면 포근이고요. 네. 영미 원장님은 본인을 포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생각을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 걔는 영미 원장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소질,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미 원장님을 딱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야, 나만 힘들게 산 게 아니구나. 저분도 참 힘들게 살았지만 힘들게 사신 것 치고는 참 여유도 있고. 예,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요. 진짜 여유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저 사람 이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 날라 그러고 있는데. 눈물 나려고 그러죠? 왜요? 모르겠어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준다고 할 때, 마음, 영어로 mind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다. 아픔,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이고, 그걸 고치는 게 치료인데, 뜬금없이 심리치료라니 의아하시다고요? 바로 그것이 아픔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아, 상이라는 거는 다 너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금강경의 핵심이 그 상을 지우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안다면 너는 그 상이 비상이 될 것이고, 네가 뭐를지를 볼지 모르는 건 네 보여지는 모든 게 너의 어쩌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상이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부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 같아요. 금강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상을 지우라는 거, 상을 버리라는 거. 네, 그 상이라는 거는 그, 무엇을 네. 믿고 있는가, 뭘 믿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그 모든 것이 또는 한자로 상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는데,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맥스학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교과 과정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또는 국영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면 아이들이 입시에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막연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진정으로 맥스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분명한 과제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느냐, 그것이 자기가 지원한 데서 합격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은 부모님은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될 거라고 믿는데 결코 아니거든요. 맥스 학원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데에서 성적도 잘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에센스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진짜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애들이 그걸 안 믿다가,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그렇죠. 예, 그걸 한마디로 돌려서 원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와 관계없이 네. 아이 스스로가 네. 내가 이 학교, 네. 이 전공으로 네. 갈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다라고 스스로 그 기회에 대해서 하나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네, 나는 가. 네. 네가 무슨 재주로, 뭔 소리예요, 가요. 네. 이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네. 그것이 가장 맞습니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가는 게 믿어지는데 네. 애도 못 믿고 부모님이 부모도 못 믿어. 믿으실 그게 가장 때, 재밌는 건요. 네. 아이가 어디에 가는가를 가장 못 믿는 1차적인 건요, 부모예요. 맞아요. 부모가 무슨 소리를 하면서 이 독가스를 뽑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아주 우아하게 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은 안 바랄 네네. 거예요. 예. 저는 왜 안 바라시냐고. 그렇죠. 되는데 왜 안 바라? 그렇죠. 그 다음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 에이 설마 우리 설마 애가 예. 이 두 가지 네. 강력 독가스를 네. 부모가 뿜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방송 들으셔도 네. 내가 애한테 한 게 독가스다. 결코 인정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결코 인정 네. 안 하세요. 어려워져요. 너무 잔인해요. 그 인정하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은 의도로 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도 저는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를 체계적으로 죽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하지 근데 않으시려고. 많은 또 방송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아이들이 망가진다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또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엄마 투자의 기적. 엄마 투자는 항상 망하는 비법에 대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장...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